그럼 지금부터 덕이동 현안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영환 국회의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미운정 아닙니다. 고운정입니다. 네, 덕이동 주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양시의 김학영입니다. 이제 첫 번째 현안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3호선 덕이역 연장 문제입니다. 예. 줄기차게 이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 이제 3호선 같은 경우는 일산 자체 내에서의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 접근성 부분이 우리 덕이동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 버스 노선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BC 다시 말해 편익 비용이 값이 1 이하라서 가좌를 거칠 경우에는 0.66 또는 0.67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가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덕이역으로 와서 파주로 갈 때에는 0.86 뭐 0.2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편익 비용 1이 넘어야 사실 이제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에 이제 총선 전에 우리 이제 김영환 의원께서 이 가좌는 이제 트램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덕이역으로 3호선이 이제 직접 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타 면제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 22대 국회에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 폐기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6월달에 이제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법안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총선 전에 말씀하셨던 3호선 직접 덕이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변함이 없이 우리 주민들께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 하나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타 면제 법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추진되는 과정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3호선 연장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표정이 조금 네. 아니에요. 네, 예. 아닙니다. 뭐 하도 웃으셔서 잘. 사실 이제 그때 우리 총선 토론회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자 연장, 그러니까 가자 덕이 그리고 이제 운정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사실은 BC가 너무나 안 나온다. 그거는 대안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공청회가 끝나고 제가 가자로 갔잖아요. 가자도 공청회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혼하다. 그래서 오히려 가자에서는 트램 노선이 더 앞마당처럼 이 테크노밸리나 킨텍스나 이쪽을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빨리 단축되는 그런 교통 노선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 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고요. 똑같고 변함은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고민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재정법에서는 넘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0억 이상 들어갈 때 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떠한 교통노선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 못 들어가요. 다만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민자 이제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예타하고 똑같은 민자 적격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타입니다. 민자 제한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위에 있으면서 기재부가 사실은 예타 담당. 그러니까 모든 뭐 교통노선이나 뭐 학교 시설이나 대학이나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재부에서 KDI 거쳐서 피맥이라 하죠. 거기 거쳐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담당 국실 그다음에 과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실은 이 BC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 우리 고양시는 접경지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접경지역 특별법 그 시행령에 보면 고양시가 고양, 파주, 김포, 이제 저 경기 북부 좀 몇 군데하고 강원도 이렇게 접경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접경지역 중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광역교통, 그러니까 고양시나 파주시 이렇게 광역, 서울 이렇게 넘어가는 광역길이 넘어가는 광역교통에 광역철도에 한해서 예타를 면제시키자. 이 법안을 우리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했었고요. 그때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반대하고 토론도 못하고 이제 의원 이제 회기 만료는 이제 폐기됐죠. 7월 29일 날 다시 법이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재부를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제 설득해서 접경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철도 광역교통망을 놓는 경우에는 이 예타를 면제 좀 시키자라는 이제 이 논의 구조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그 접경지역 포럼이라는 그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이제 박정, 윤우덕, 그다음에 그다음에 동구의 이기현 의원, 그다음에 강원도 몇몇 국회의원들 해서 이제 포럼으로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지금 좀 설득하고 통과시킬지 그걸 좀 계속 연구 모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접경 지역에 되게 이제 그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광역교통도 그렇지만 도로 문제도 있고요. 강원도는 특히나 도로 문제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함께 산재되어 있어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함께 공통의 이익을 어떻게 좀 현안으로 좀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하나 이렇게 연장하고 지하철 하나 놓는 게 사실 한 20년 걸립니다. 제가 수없이 이 일들을 많이 해봐서 이제 철도망 계획이 이제 애초에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면 그 전에 행정 절차 다 거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 6년 거쳐야 되고요. 철도망이 이제 올라오면 계획에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타 준비해야 되고 예타 거치는데 2년 또 행정 절차 또 거치는데 하고 실시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 다음에 예산 넣기 시작하는 때부터 완공까지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그 과정들입니다. 특히 이제 BC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분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정말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저희가 이제 국가재정법을 이제 개정하는 법안을 이렇게 다른 우회의 방안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는지
그거는 좀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기본 노선, 그러니까 가자, 덕이, 운정 이렇게 거치는 노선은 저는 아예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그 주장과 똑같아서 제가 그 노선을 좀 가자 주민들에게도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집중적으로 트램 노선으로 좀 가자는 교통 노선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계속 그쪽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주민 갈등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순간에 어느 사안도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공통된 이익 또 합리적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툴로 이제 공적 사안들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주민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회 갈등 비용 치유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데 되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리 주민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들의 좀 입장을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대하역에서 바로 덕이역으로 직접 오는 그 3호선 연장안을 계속 그러한 이제 보관을 갖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7월 29일 날 상정을 발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겠는데요. 먼저 주민자치회장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의원님이 지난 총선 전에 정확하게 가자는 트램이고 덕이는 지하철 3호선을 공약을 약속하신 게 사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실 고향 같은 경우에는 덕이역 신설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 다른 대하나 이런 동네는 덕이역 신설을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덕이역 문제는 저희 덕이동만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는 13년 동안 이걸로 희망 고문을 사실 당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민관정이 지금 힘을 합해서 시민 추진단을 만들었고 10만 서명 운동에 지금 돌입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2년 전에 지하철 3호선에 관련해서 10,000명 서명부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이용호 의원님한테도 전달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희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덕이동 주민들하고 의원님이 국토부 장관 면담을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은 그걸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국토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부가 이 안을 기재부에 지금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타 과정에 있는 거니까 지금 국토부는 이미 뭐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끝났고 5차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타 과정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어떻게 뛰어넘을지 근데 예타는 안 나올 거예요. 예타는 안 나오고 다만 이 국가재정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실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다행히 예결위원장이 지금 박정 의원입니다. 파주에. 박정 의원 3호선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박정 의원 지역구까지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물론 박정 예결위원장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쉬운 과정은 쉬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더 보태지고 있다는 말씀 좀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일단은 지금 파주가 10만 서명 운동을 받는 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사실 빠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올 5월에 파주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힘을 합하는 게 저는 그 어떤 구심점, 운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파주 저기 그 운정연 연합회에 저희가 1만 서명부를 저희가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주하고 저희 덕이동이 힘을 합하는 걸 의원님이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 예. 마이크.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덕이동 앞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 강당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나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스페시픽한 어떤 정책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금 하신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 좀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너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그런 기분은 선거 때만 와서 공약이나 남발하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것을 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희망 고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느낌이 와줬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고 또 저희들도 또 그런 그 기대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데 좀 더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그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우리 덕이동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뭔가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유도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호선 연장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우리 주민분께서는 이제 향후에 또 굉장히 오랜 기간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철도 그 계획이 있고 나서 상당히 그 예타가 그 비시값이 1이 넘는 지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점은 예타 그러니까 비시값이 1이 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다른 지역과 같이 빠른 속도로 좀 이게 그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이 주민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민들 이제 그 사실은 이 광역철도 국가 기간 인프라 이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1조 원 이게 한 1조 2천억까지 이제 올라왔고 지금 이제 또 물가 상승을 계산을 해보면 한 여기서 파주까지 연장하는데 한 1조 4천억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주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히 빨리 내 집 앞에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실 영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법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법이란 건 항상 우리한테 놓여진 이제 제도고 그 법의 한 그 틀 내에서 저희가 이제 돌파를 해내야 되고 혹은 그 제도가 우리 돌파가 힘들면 다른 입법,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게 돌파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상으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토론에서 말씀드린 불가능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떤 난리 법석을 치러도 불가능하다. 제가 분명히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돌파해내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좀 써야 된다. 라고 그 토론에서 또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제도를 열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관련해서는 아예 뭐 광역철도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요. 수요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이고, 기본적으로 이 광역 인프라 같은 게 깔리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되고 산업 시설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그 코스트 대비 베너핏이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전례들은 좀 있습니다. 전례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때 전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사이드로 좀 뺄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여전히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이거를 99% 100%로 만드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집착을 하는 거고 이걸 계속 열려고 지금 하는 거다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립니다. 그 사실은 이제 철도 그러니까는 지하철 연장 부분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건 뭐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머리 있는 사람 한번 믿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일머리를 믿고서 한번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제가 많아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GTX A선 올 하반기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이제 킨텍스역을 지나서 이제 강남을 거쳐서 밑에 평택까지 가나요? 굉장히 황금 노선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GTX인데 A선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덕이동에서 가는 이제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 문제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GTX A선이 이제 개통되기 전에는 대화역에 가는 버스 노선을 확보하는 게 이제 주여서 우리가 이제 1만 명 서명부를 받아서 이동환 시장을 만나서 88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88번 우리 시범운행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민자 회사라서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대가로 누리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현재로서 이제 GTX A선을 직접 가는 버스 노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영환 의원께서 고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그 이전에 우리 일화이성 회장님과 주민자 주위원님들하고 조금 말씀 나눈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당선되고 이제 실제 이제 배지 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고양시하고 이 노선 가지고 이제 계속 협의를 좀 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가 이제 고양시에 좀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88번 노선은 고양시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못 받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제가 저희 쪽에서 아예 노선을 새로 조금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999번 버스가 있습니다. 999번 버스가 지금
원래 서구청에서 이제 신원마을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대화역 킨텍스역을 이제 가요. 그래서 출발이 서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999번을 덕이지구까지 끌어다가 999번 28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고양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88번 노선 대신에 우리가 제안한 999번 노선을 덕이지구로 좀 끌어들이러 온 게 거의 95%까지 합의를 좀 봤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완전한 그 행정적으로 좀 합의가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께 좀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누리버스 있잖아요. 그게 대화역까지 가잖아요. 이거를 킨텍스역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고양시하고 협의를 봤다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 노선입니다. 지금 이제 1200번 이 노선이 지금 탄현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고지가 저 황룡산 밑에 거기에 이제 차고지가 있는데 이 차고지가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이 서구청 옆에 그 뒤에 있는 그 차고지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1200번 서울역 가는 노선을 덕이지구까지 좀 연계해서 덕이지구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만 지금 정리만 되면 서울역 가는 노선이 덕이지구에서 1200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노선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그 똑버스 좀 제안을 좀 했어요. 고양시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통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동구에 7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덕양구에도 7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구에만 없어요. 똑버스가. 이게 수요 응답형 좀 어떻게 보면 정규 노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제 역할을 좀 하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똑버스 좀 제안을 좀 했는데 고양시는 이제 이게 조금 적자 노선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를 들어서 고양시는 좀 경기도는 해주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고양시 분담 비율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여하튼 이것도 조금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다른 데서 얘기 안 한 거 하나만 좀 추진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GTX가 이제 덕이지구에서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덕이지구는 대화역도 이용하고 GTX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경의선이 또 탄현역에 한편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기현 의원하고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지금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신분당선이 지금 남쪽에서 지금 쭉 강남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금 고양시 의원들끼리 조금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한준호 의원은 그거를 예전 좀 연장하려던 게 삼송역으로 이제 뒤로 빼서 신분당선을 그렇게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 BC는 0.3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노선을 가만히 보니까 직결이 가능해요. 직결이라는 거는 경의선이 쭉 내려오다가 용산 있잖아요. 용산에서 한 킬로수가 얼마 안 돼요. 채 한 5, 6km 되나? 거기로만 경의선을 딱 직결시켜 놓으면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용산에서 경의선이 바로 신분당선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인데 BC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간이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봤더니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강남까지 가는데 경의선 탄현역에서 제 예측은 한 47분? 47분은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의선이 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저희가 지금 새롭게 좀 발굴을 해서 경의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배차가요. 지금 배차 간격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열차를 계속 밀어낼 수가 있어요. 지하철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되게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이 노선을 좀 한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직결 문제를 경의선 용산 직결 문제를 저희가 지금 좀 한편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탄현 쪽하고 덕이 쪽에서는 물론 GTX도 이제 뭐 덕이 쪽에서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GTX 나중에 뭐 요금 비싸고 그러면 한 뭐 50분 정도 내에 탄현역을 이용하면 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저 덕이주구에서 좀 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같이 좀 도와주십사 제가 드리겠지만 이제 철도망 계획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BC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또 뭐 주민들께서 야 이게 빨리 1년 만에 안 되냐, 2년 만에 안 되냐 뭐 이런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지만 빨리 행정 절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사타라고 그래요. 사전 예타. 그래서 고양시 관련된 좀 시군하고 돈을 좀 모아서 그 예타 들어가기 전에 철도망 계획 들어가기 전에 사타라고 그러는데 사전 예타를 한번 좀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BC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까지 경험상 그래서 한번 사타 한번 돌려보고 한 2년 안에 사타 결과 잘 나오면 이걸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국토부에 좀 올려보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기조에 있는 동안에 이거를 좀 한번 그 동구에 있는 이기현 의원하고 잘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아까 말씀하신 999번이 그 제가 그 노선을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황금 노선입니다. 예. 그 GTX A를 거쳐서 현대백화점을 거쳐서 중앙로로 와가지고 쭉 가는 노선인데요. 예. 그 우리 의원님 그 노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협의 중이고요. 고양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딱 88번 대안 노선입니다. 88번은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노선을 그렸어요. 그려서 저 시하고 협의 중이고 시도 이제 저희가 그린 노선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지금 좀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주민자치회장님 질문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누리버스를 저기 놓고 나서 점심시간대와 충전 시간 때문에 지금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버스는 20분에 한 대씩 와서는 사실 저는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스는 무조건 10분대에 와야 되는데 GTX 연계까지는 저희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부분인데 GTX까지 연계하려면 최소한 누리버스가 2대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한 대는 저도 시와 통해서 확답을 받았어요. 고양동에서 55분이 나가기 때문에 N공공사가 2대가 빠지는데 한 대는 덕유동에 준다는 확답은 저도 받았어요. 저는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고양동에서 정확하게 2대가 빠지니까 한 대는 제 힘으로 받았습니다. 한 대는 의원님이 받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좀 우리 주민들 의견 잘 모아주시면 저도 힘껏 뭐 고양시 제가 뭐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여튼 뭐
그 전에 선거운동은 아마 1년 전 이상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저쪽이든 우리든 아마 이제 정책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 안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것들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팩트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광역버스 1200번 그 서울역 가는 거 있잖아요. 이쪽 덕이지구 거의 이제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 그게 28대고요. 그게 그 다음에 999번은 11대, 11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이파크 사는 주민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이제 대화 쪽을 말씀하시고 999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N002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대수는 적어도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탄현을 말씀하셨는데 탄현역에서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된다 할지라도 하이파크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대수도 너무 적고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질의는 이제 그 희망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 아까 이제 그 우리 주민자치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그 누리버스 말씀하셨는데 한 대는 이제 그 우리 그 누리버스가 이제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한 대는 다른데 어디 고려하고 있는 데가 없이 물음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지역 의원님들께서 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서 뭐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예. 사실 민자버스는 기사 구하기 힘드니까 컨트롤이 안 되지만 우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님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주제 이제 송포훈련장 공원화 이제 촉구 문제인데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송포훈련장은 원래 이제 그 이미 이제 대화 훈련장으로 이제 통폐합되기로 됐다가 그 뭐 과학화 뭐 훈련장 뭐 해서 이제 추진이 됐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결국 이제 대체 부지를 아직 이제 확정을 짓지 못해서 그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군단장하고 이제 고양시장하고 그 합의를 했는데 이쪽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발전 계획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전을 갖다가 이제 추진한다는 것을 갖다 이제 합의를 했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확실한 그 합의가 아니라 이제 그뭐 추진 합의라는 이제 그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이제 바라는 부분은 한 가지는 이전이 된다면 이 송포훈련장 부지는 이제 공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고요. 왜냐하면 개발 이익을 위해서 여기를 갖다 이제 아파트로 개발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덕이동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열망이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현재 이제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합의와 그다음에 지지부진한 이러한 어떤 진행 상황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1군단하고 고양시 합의한 내용은 제가 뭐 기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졸속 합의라고 제가 극렬하게 제가 비판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전을 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게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합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허가는 다 내주는 것으로, 거기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 한 달 전부터 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국방부가. 그래서 최초 국방부가 저한테 뭐 이제 그 과학화 예산을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로 협약서를 교환하자, 고양시하고. 그래서 협약서 초안을 가져왔는데 이전 합의하고 고양시는 건축허가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러고 나서 조건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러고 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따로 뒀어요. 그러면 백날 1군단하고 합의해놓고 국방부 장관한테 또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나 안 해. 싫어. 그러면 이 합의한 내용이 그냥 원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되게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조항을 없애라. 없애고 고양시와 1군단 합의한 것은 국방부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것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와라. 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고양시하고 뜨거머니 그렇게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고양시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건축허가를 다 내주면서 그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추진하겠다는데 합의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바보 같은 이 법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보도자료 내고 이제 했는데, 여하튼 제가 기재위 얘기를 하면서 그 1군단 예산은 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일단 속인 거하고 지금 되게 괘씸합니다. 국방부가. 그리고 1군단 담당자들이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하다가 그 조문을 살리기 위해서 고양시하고 이제 저 제껴놓고 이제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송포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국방부 땅이 한 20% 되나? 20%? 산림청 땅이 한 40% 되고요. 종중 땅이 좀 있고요. 그러면 원래 공원화를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시가 그 부지 매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환 시장이 그거 해줄 생각은 없어요. 부지 매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동환 시장에 뭐 시비를 넣어서 부지 매입 해달라 그러면 제 말 듣지도 않을 거고, 제가 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요, 그 옆에 하나로마트도 있잖아요. 고양시 부지입니다. 그 옆에 CJ 스튜디오 뭐 일부 있잖아요. 그 일대가 다 고양시 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테크노밸리가 다 차고 혹시 기업들이 스피로버가 됐을 때 사실은 저는 이 부지를 좀 산업적 용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이루어질 때 송포 예비군 훈련장까지 함께 공원화 사업을 기부 체납으로 다 정리를 하면 이 일대가 다 해결된다라는 그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하는 국방부하고 밀당을 하는 도중에 고양시가 덜컥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 못한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뭐 일은 버려놨어도 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일머리로 또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이 합의를 통해서 시간이 조금 한 번 더 좀 지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고양시 담당자들도 저한테 와서 그 국방부 협의 직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과 송포 예비군 훈련장은 같이 개발 계획을 세워서 송포 예비군 훈련장이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절대 국방부하고 협의해 주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덜컥 합의를 해놨어요. 이거 다음 시장 와서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조금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축으로 간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지선 전에 그 이제 이동환 시장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 우리 간담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뒤에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갖다가 그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 의원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이 지역이 그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예를 들면 새로운 예산이 들어오고 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예산 들여놓고 다 건축해놓고 사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온 건데 이게 한꺼번에 조금 허물어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국방부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예를 들면 정말 뭐 파주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들여놓고 과학화 예산 해놓고 신축 건물 해놓고 그러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전하려고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추진에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 내가 언제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그랬냐라고 분명히 주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좀 과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주제들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그 확실히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짧게. 네,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 그때 대체 부지가 있다고 몇 번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분은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고민하셨던 거는 있는데 정리된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예. 공원화하고 여기를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발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 이익을 얻는 자가 예를 들면 그 개발 사업자가 예를 들면 공동 시행을 한다. 고양시하고 이를테면 뭐 민간 사업자고 공동 시행을 한다. 그러면 고양시하고 민간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개발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기부를 하고 훈련장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 그 양여를 하는 거죠. 기부하고 양여하고 그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아직 대체 부지가 무슨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개발 사업자가 정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국방부 여러 시설들 중에 그런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뭐 원주 비행장도 그렇고 뭐 이제 국방부 여러 그 전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전례들 잘 활용해서 개발 사업자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화 시설이 집화장이 이제 뭐 기부 체납돼서 뭐 물론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대지권 문제도 이제 등기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집화장 부지는 그 우리 입주민들이 그 원래 분양 당시에 그 각 가구당 평균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분양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화 시설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분양가에 총 그 들어가 있는 돈이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그 부지를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실예로 들면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수도권 매립지가 그 인천 그 경서동에 그 들어설 때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그러니까 그 인천시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인 모든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그 지역 매립지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사용료를 갖다가 뭐 50% 정도 할인해 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제 주민자치회장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조사를 했을 때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는 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 우리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25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기재부와 또 예결위에 상임위에 있으셔서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지하 5층까지 이게 설비가 돼 있는데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리 주민들 앞에서 아주 뭐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용 시의원님이 계신데 엊그저께 매몰 비용 12 집합시설 정리해주고 사실은 이제 재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등기 문제를 엊그저께 다 해결해드렸는데 갑자기 또 복합 체육시설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절부절하고 있지 못하시는데 충분히 뭐 저는 주민들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느 거 하나 정리되면 또 그 빈 곳들을 놔두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은 거고 저는 뭐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고양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용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이 부분들을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먼저 짜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행정 권력이 아닌데 제가 거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 부지를 주민들하고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울지 그 과정에는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100억이 들건 200억이 들건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든지 국비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이상으로 그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예산 관련된 문제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고양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테니스 코트 지붕 씌우는 거를 예를 들면 한 40억 들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원래 한 50%는 돼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 25% 돼야 되고 국비가 한 25% 좀 지원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원래 하고 싶으면 고양시가 다 해요. 어떻게 지금 저한테 제안을 하냐? 저한테 40억 중에 30억을 해달래요. 국비로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야 고양시 경기도 뭐 하고 있는데 국비로 한 30억을 해주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예산 비율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을 어디서 얘기하냐? 이기현 의원실로 갔더라고요. 이기현 의원실에 10억을 해달라는 그거 똑같은 국비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들을 고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20억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비를 해주든 이게 예산 구조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획만 세우고 이를테면 이거 다 국비로 해달라. 이거 다 도비로 해. 여기 고은정 의원님
그 8억 7천도 도비로 다 해드렸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래도 좀 고양시에서 좀 대줘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예산 질서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예산 매칭을 할 때 고양시가 20억 된다더라. 우리가 20억 되자라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시가 이 용도를 어떻게 좀 할지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토론자로 나서도 되고요. 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이왕이면 기부 체납했잖아요. 이제 고양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고양시로 넘어왔으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고양 시민 전체가 혹은 그 지역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합형 시설 뭐 다르게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설 들어온 건 저는 찬성. 그리고 예산도 얼마든지 제가 사이드로 뭐 고양시 좀 부족하지만 그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50% 할인은 고양시 주민들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이제 이동환 시장께서도 이제 이 부부지 관련해서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시에도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저기를 이 시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줄 걸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겠고요. 또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도 예산은 이제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앞서서 방향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사회자님도 약간 이 부분을 정정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제가 주민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44개 동으로 수요 조사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덕이동은 무조건 복합문화센터를 이미 올렸고 요청을 했고 고양시장님하고 자원순환과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긍정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또 미팅을 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혀 시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이게 대지권이 놓으면 이제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그 담당 관련 부서가 이제 재산과나 이렇게 이전하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정정할 부분 같고 의원님은 예산을 좀 많이 따주시는 게 그게 저희를 위해서 100억은 힘드시면 최소한 50억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억 이상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고양시가 조금 더 일머리를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중앙정부 부처들을 보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기금도 있어요. 그런 공모 사업들을 고양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어플라이해서 그 과정에 제가 되게 도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장 하겠다. 그럼 그 기금 지금 넘쳐납니다. 사실. 그 지자체들이요, 지방 지자체들 다 따갑니다. 근데 고양시 따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제가 뭐 도와드리냐. 신일중학교 있어요. 신일중학교 그 강당 지어줄 때 그게 50억짜리입니다. 그 밑에 수영장이 있고 그 중간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 그 공모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왜냐하면 체육관 일단 지으면 그냥 23억 들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건데 되게 아깝잖아요. 주민들도 옆에서 좀 이용하면 좋고 이왕이면 50억짜리 짓고 하면서
수영장도 놓고 배드민턴도 놓고 해서 주민들 함께 활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잘 안 벌여요.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예산 매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줬냐? 고양시가 20억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줬냐면요. 제가 경기 도의원하고 있을 때인데 20억을 그러니까 고양시 기존 예산, 예를 들면 도로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예산 이런 걸로 넣어줬어요. 박물관 예산. 그리고 그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갖다가 이쪽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양시에서 확약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전날까지. 예산 매칭하는 거. 20억 매칭하는 거를 확약을 해줘야 되는데 확약서를 안 써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이 20억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고양시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확약서만 써줘라. 그 20억은 메꿔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신일중학교 강당이 이루어진 건데 고양시의 이 좀 그 어떤 적극적인 그 일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같이 일하면서 그 좀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군단 그 국방부 합의도 그렇지만 그냥 냉큼 해놓으면 사고 저지르는 거예요. 주민들 또 염원 사업들이 또 지체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동환 시장님 오셔서 또 뭐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겠죠. 예? 예. 그때는 우리 저 주민들께서 그러면 예산 얼마 낼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예산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일 벌이면 저한테 다 옵니다 이제 나중에. 예. 예.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문화센터 설립하는 데는 이제 건립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어쨌든 그 지금 말씀 나온 방향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간담회가 있어서 그 나머지 주제는 가볍게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청사 부지 문제인데요. 앵두 어린이집 옆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순위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재치센터를 옮기는 거였는데 이전이었는데 부지가 조금 작다는 이유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동 뭐 이런 그 시설을 들여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막 이것도 좀 뭐 핑계 같지만 일단 경찰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시골에 그 2명, 3명 있는 그 지구대라고 하나요?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다 잘라놨어요. 왜냐면 경찰청 예산을 안 주니까. 그래서 여튼 이제 이 와중에 이 주민 안전 문제 관련된 거여서 잠깐만 이 여론조사가 어디 여론조사예요? 근데? 저희 8,000명 카페에서 카페 여론조사.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어떤 시설,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덕이동 주민들에게 가장 좀 이롭게 작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뭐 지금 뭐 당장 뭐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절차나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의견을 한번 정확히 한번 모아 보시자고요. 모아 보시고 또 해당 부처, 예를 들면 경찰서다 그러면 뭐 지구대다 그러면 해당 경찰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청에. 그리고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계획도 없는 거를 갖다가 이제 끄집어다가 여기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공시설 중에 이해관계가 서로들 맞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우리 뜻대로 계획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계속 협의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아파트나 메인 중간에 스트리트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일단은 3층인데 그 엘베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자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사실 올라가기 힘들어서 문화생態강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지금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 조사에도 1위가 주민자치센터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위전하고 혹시 사이즈가 작으면 옆에 앵두 어린이집 위에 여성 창업센터가 있더라고요. 얘랑 믹스를 하고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집화장에 지으면 그쪽으로 여성 창업센터를 이전을 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의 도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덕이동 대센 건립 반대 부분인데요. 지금 고양시에서 이제 그 착공 신고를 반려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제가 정말 미칠 정도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간단해요. 문제 해결은 그냥 직권 취소하면 돼요. 소송 받고. 근데 고양시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오면 반려해라. 들어오면 반려해라. 들어오면 반려해라. 이게 지금 7번째고요. 그래도 중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사실은 대체부지까지 다 찾았어요. 그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쪽 의견까지 다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그쪽 의견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요. 중재하고. GS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뒷짐 져버렸어요. GS 보고 협상 과정에 좀 나오라고 하고 푸시도 하고 해야 이게 일이 그렇게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그래서 대체부지도 날라갔어요. 결국에는 지금 석 달 동안 공들여 놓은 게 날라갔어요. 두 번째 대안,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모여서 그러면 그 용도를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용도로 한번 지어보는 거 어떠냐. 주민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 고양시에 제안을 했어요. 그걸 하겠대요. 고양시가. 근데 나서줘야죠. 제가 행정 권력이 아닌데 제가 중재만 서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받겠다고. GS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체부지 날라갔죠.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탄현역도 가까우니까 GS도 땅 샀으니까 손해보지는 않게 하고 주민들하고 또 기부 찬업할 수 있는 거 좀 조율하고 이런 걸로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GS 안 하겠대요. 그러면 GS 좀 끌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 제가 지금 그 스트레스가 이것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누가 내줬어요? 허가 내준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행정 권력이 다 바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7번 반려 끝에 그것도 제가 뭐 난리를 쳐서 7가지 이제 끌고 왔는데, 왜냐면 그 중간에 저는 시간을 벌고 대체부지 마련해야 되고 또 다른 방안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느라고 반려를 다 시켰거든요. 여튼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갔어요. 아직 조금 시간은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제가 GS 건설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금 그쪽 이제 세무조사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원가 부풀리기 하고 중대재해법 위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룰 게 좀 있습니다. GS건설 대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GS건설 대표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불법들이 있어서 좀 국감 증인을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GS건설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오면 주민들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 고소해서 경찰서 조사받게 하는 이 건설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여하튼 중간에 나서가지고 경찰서 우리 보좌관님 고생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협의하느라고. 그래서 여하튼 착공에 일단 심판 문제가 있고, 심판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경기도에서 하는 심판 문제는 가서 좀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을 좀 지적 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볼 생각인데, 행정심판에 혹시 또 뭐 좀 잘 그 GS가 잘 안 되면 바로 행안부로 갑니다. 행안부는 저희 이제 제가 손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섭니다. 그런데 제가 손 쓸 수 있는 범위, GS건설과 관련돼서 이건 최대한 좀 한번 해서 하여튼 나중에는 머리라도 깎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행정심판은 지금 9월 초에 경기도에 접수됐고요. 10월 14일 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GS는 소송을 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GS건설은 지금 7차례 고양시가 착공계를 반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김앤장을 선임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경기도 이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제 김영환 의원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경기도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날 드리는데 가급적 이제 우리 김영환 의원이 이걸 좀 미뤄라라고 해서 미루려고 했더니 이제 이게 10월 14일인데 일주일 전에 고양시가 이제 김영환 의원이나 저희 쪽에서 이걸 좀 사유서를 써서 연장시키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요. 고양시에서 경기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연기 사유서를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 사유서를 잘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연장되면 한 5, 6주 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고양시가 그 사유를 제출해서 연장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다음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김영환 의원께서 지금 계속 GS하고 협의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의원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이 행정심판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5분만 양해를 구하고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탄현역 그 역사명 병기 촉구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질문 하나. 그 레슨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청 무건 집회하고 저희 6월 간담회에서 8월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대체부지입니다. 그냥 대체부지가 날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현역 역사명 탄현덕역으로의 병기 촉구 문제인데요. 예. 여기 뭐 예산이 한 30억 정도 그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추진을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그 추진에 대한 그 예산을 그 감당해야 돼서 이 철도청하고 고양시하고 서로 그 미루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탄현역은 덕이동의 그 행정구역상 덕이동인데 이제 탄현역으로 이제 그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우리 주민들은 이제 그 탄현 덕이역으로 뭐 병기를 갖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양시가 이제 제안하는 쪽에서 사실은 30억을 내야 돼요. 그럴 용의가 과연 고양시가 있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걸 거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의지가 있으면 30억 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거를 이 30억을 예를 들면 더 필요한 걸로 일단 안 돼? 30억 더? 안 돼요? 이를테면 예산이
고양시에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혹은 제가 진짜 뭐 3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걸로 좀 뭐 일단은 다른 덕이동 주민들 걸로 좀 해주고 30억은 나중에 고양시 좀 푸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떠신가? 예? 예산은 별도로 제가 좀 네, 덕이동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이제 저희들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제 덕이동을 위해서 30억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고요. 뭐 다양한 통로는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뭐 아까 뭐 좀 뭐죠 뭐 복합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조건은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와 관련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덕이동 사유지는 안 됩니다. 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제가 좀 일단 도와주고 고양시는 아마 시장이 안 할 거예요. 제가 뭐 예산 편성해주면 정말 고마운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다음 고양시장 문제로 좀 던져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한기 의원님 혹시 어디 가셨어요? 저쪽 시장이 좀 해주실라나? 한번 좀 물어보세요. 30억 좀 해줄지. 고양시.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덕이동을 위한 예산을 갖고 오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 전체에 관련된 예산이면서 이제 덕이동의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 의견도 수렴하고 또 뭐 이 대표하는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덕이동 국어 문제인데요. 이제 그 소하천 뭐 지정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회장님 그때 그 뭐죠 준설하는데 같이 오셨죠? 준설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그 파주 농어촌 공사 소관이에요. 고양시 아닌데 그게 국어가 그 파주 농어촌 공사 그 관리 수로예요. 그래서 이게 때마다 좀 이 관리 주체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파주 농어촌 공사가 앞으로도 이거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일단 예산은 이번에 고양시가 먼저 예산 내고 이제 그 뭐죠 준설 문제를 다 끝내서 이번에는 이제 피해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파주 농어촌 공사 제가 이제 입장을 물었어요. 당신네들이 계속 이거를 관리 주체를 할 거냐? 아니면 고양시하고 좀 넘겨서 고양시가 아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 문제를 좀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좀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관리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재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 간 또 재산 이전 문제가 되게 조금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거를 하겠다고 제 고양시 파주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그 위에 농어촌공사죠.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있으니까 다만 전제 조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물이 넘쳐 흐르고 이런 문제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기도 그거 관련해서 좀 전에 설명하신 거는 행정적인 절차고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에서 제가 이제 불초에 원주민 사무국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착작업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토사도 반출하는 작업을 계속 봐왔어요. 장마철부터 해갖고. 근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준설된 토사를 반출 일부 하다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직 안 가져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국어 문제 관련해갖고 나오셔서 사진 찍고
거기 이제 뭐 사업 계획 같은 거 넣었잖아요. 거기 보면 공사 완료 시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실제 작업하는 그 시행사가 자기들 하고 싶을 때 와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실제로 장마 기간 중에도 해 뜬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비가 안 오고 해가 떴었는데 한 10m 정도 작업하다가 일주일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크레인의 녹슨업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 그 자치회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작업 안 오면 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실제로 그 행정적인 절차하고 공사 예. 완료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이게 그 행정상의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그 준설 작업을 해서 감시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푸른 도시 사업소하고 생태하천과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제가 시에서 미팅을 사실 들어가서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속적인 관리도 관리지만 더 이상 여기는 국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농사 짓는 그 농로의 기능은 이미 잃었어요. 물 흡수도 안 되고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도 없어요.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덕이동 심한 모기 악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도 관리지만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생태하천가가 되게 부정적이라서 의원님께서 여기서 좀 미팅을 해주시고 하천 지정을 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겠고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랑 밖에서 이미 다 숙지를 하셨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답변 겸 인사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체 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원래 저도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었는데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큰 것은 또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일대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어떻게든 일의 실마리가 보이면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좀 완수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결하면서 우리 덕이동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또 같이 의견 모으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넣고 이렇게 좀 같이 계속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 유튜브도 좀 봐주세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요새 되게 인기 좋은데 중앙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좀 어떻게 국회들이 일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챙겨도 봐주시고, 지역 문제도 좋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민분들하고 사진 촬영 한번 하시고서 그다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덕이동을 위하여 모이자 뭉치자 화이팅! 네, 됐습니다.